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중학생인 아들 공한이와 둘이서 살고 있는 40살 회사원이다. 나는 싱글파더로 아들아이와 사이좋고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실은 아들아이와 같이 살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이고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내가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겠다며 내려간 후 13년간 실종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내와 결혼한 건 25살 때였고 2년 후에 첫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를 좋아했던 나는 아내의 임신을 학소고대하고 있던 터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매일 기도하며 기다렸다. 임신 6개월이 됐을 무렵 아내가 갑자기 출산은 친정에 가서 하고 싶어 라고 했다. 나는 육아에 빨리 적응하고 싶었고 이왕이면 친정이 아니라 내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곳에서 출산하길 바랬다. 하지만 아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바람에 섭섭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첫 아이라 걱정되는 일도 많을 거고 장모님이 옆에 있으면 아내도 든든하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장인 장모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아내를 보내기로 했다. 아내는 몸이 안 좋은 날이 많다며 친정에 되도록 빨리 가고 싶다고 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아내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우선 친정에 내려간 후로 나한테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는 점. 내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라인에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냉랭한 태도를 보였고 불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휴를 이용해서 처갓집에 내려가겠다고 해도 몸이 안 좋다며 오지 말라고 나를 거부했다. 걱정 반, 궁금증 반. 장모한테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었더니 매일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외출해서 집에는 거의 없다고 했다. 나한테는 허구한 날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실상은 매일 나가서 노느라 바쁘다니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았다.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임신 중에 바람이 났을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아내가 산딸에 접어들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장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혹시 진자가 애기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나?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한테 물었다.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서 네?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여기로 올 리가 없죠. 라고 하자 장모는 아내가 3일 전에 막 아이를 출산했다고 했다. 나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출산을 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병원에서 종적을 감췄다는 아내. 사고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바로 경찰을 찾아가 실종자 신고를 하고 아내가 갔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내의 행방은 묘연했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다. 아내가 실종된 지 1년. 나는 아내를 찾아다니는 걸 포기했다. 돌이켜 생각하니 아내는 친정에 내려간 직후부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고 사고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종적을 감춘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나는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살아야 했다. 아내가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없었고 재혼도 불가능했다. 마음 한구석에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한 점 기대를 품고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 나에게 대반전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였다. 회사로 불쑥 자기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소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소년은 나를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반신반의했지만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라는 생각에 꼭 만나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기로 약속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자 지저분한 몰골에 바싹 마른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었고 그 소년이 바로 전화를 건 장본인이란 게 확인됐다. 소년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당돌하게 말했다. 몇 가지 질문을 한 결과 이 소년이 내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아들은 부모의 육아방치 속에 학대받으며 힘들게 자랐다면서 크면 클수록 자신을 대하는 부친의 태도가 점점 나빠지는 곳에 심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했다. 자신이 부친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학대와 배고픔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버티면서
그 집에서 도망치는 것만 상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내의 옛날 수첩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아들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쓴 일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 내 명함이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오직 그 명함 한 장에 모든 것을 걸고 집에서 돈을 훔쳐서 기차로 3시간을 달려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다고 했다. 아들아이는 거기까지 얘기를 마친 후 나한테 수첩을 보여줬다. 일기 내용을 살펴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는 임신 전부터 이미 불륜 중이었다. 상대는 고향 친구로 중학교 동창이었다. 동창회에서 제외한 2사람은 장거리 불륜을 시작했다. 아내가 임신하자 불륜남은 남편과 이혼하고 나랑 같이 애 키우자 라고 말했고 그래서 아내는 실종자 신분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출산을 핑계로 친정에 내려간 후 매일 불륜남과 만나며 둘이서 도망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나한테는 출산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도망에 성공. 도망친 후에는 불륜남과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얘기들이 적혀 있었다. 아내가 실종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나는 아내에 대한 분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건 아들아이도 마찬가지로 보였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명함에 적혀있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아들아이는 장기간 육아 방치로 인한 학대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누구라도 이 아이를 즉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친권이 아내에게 있는 이상 알리지도 않고 무작정 아들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다. 아들아이에게 아내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타이른 후 전화를 걸게 했다. 아들아이가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도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그러던가 라고 대답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자기 아들에 대한 걱정은 1도 없었다. 이 아이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내 마음은 슬퍼졌다. 그 다음은 아들아이가 조금 안정이 된 후 만일을 위해서 DNA 검사를 해뒀다. 결과는 역시 내 아들이 틀림없었다. 나는 아동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도 하고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적인 면도 검토했다. 무엇보다 아들아이에게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했다. 마침내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아들아이를 대동하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내가 사는 집은 한눈에도 낡고 허름했다. 집 밖에는 술병과 맥주캔이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가 몇 겹으로 쌓여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노랑머리에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여자가 나왔다. 그 여자는 예전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종된 내 아내였다. 아내는 아들아이를 보더니 너 벌써 왔니? 라고 하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오래간만이야 라고 하자 그제야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당신이 여긴 어떻게 라며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친권을 내가 가져오겠다고 하자 아내는 주저하지 않고 그러든가 데리고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 라고 즉답. 그때 마침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던 아동 상담소 직원과 경찰이 도착했고 확인할 일이 있다며 아내를 연행해 갔다. 나와 아들아이도 경찰서에 동행한 후 지금까지 육아 방치와 학대, 불륜남의 폭행으로 아들아이가 당한 피해 상황을 전부 진술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용의를 부인했지만 아들아이 몸에 남아있는 멍자국 등이 증거가 되어 2사람 모두 체포됐다. 그 후 아내와 불륜남은 구치소에 수감됐고 마침내 나는 이혼이 성립됐다. 친권도 내가 갖게 되면서 정식으로 아들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 아내와 불륜남이 벌인 실종극은 뉴스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2사람은 엽기 범죄자로 유명해졌다. 신상이 다 밝혀진 터라 출소 후에도 직업을 찾기 어려웠고 술과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실종극을 벌인 후에도 아내와 불륜남은 연일 도박에 빠져서 아들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고 한다. 출소한 후에도 전처와 불륜남은 다시 같이 사는 모양인데 술과 도박으로 몸이 다 망가졌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갑자기 커다란 아들아이와 둘이서 사는 게 어색하고 힘든 면도 있었지만 핏줄이란 건 정말 불가사의해서 우리 둘 사이에 허물이 없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들아이는 몸에 살이 오르고 성격도 차츰 밝아졌다. 정기적으로 카운슬링을 다니고 있는데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고부터는 중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다행히 친구도 많이 생기고 탁구부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나는 아들아이의 탁구 시합을 보러 가는 즐거움이 생겼고 전보다 생활에 활력이 느껴진다. 아내의 실종과 어느 날 처참한 몰골로 나타난 아들아이를 직면했을 때의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밖엔 느껴지지 않는다. 생이별을 해야 했던 지난 13년의 몫까지 다 합쳐서 듬뿍 사랑을 주고 싶다. 앞으로 나는 오직 아들아이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아들아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하리라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